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피치 지도사 강의의 임진희 강사입니다. 벌써 저희가 5회차 강의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신 내용들 좀 실전에 적용을 하고 계신가요? 자, 저희 오늘 5강에서는 스피치 강사의 이미지 메이킹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강사님들이신가요? 또는 혹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강의를 하고 싶으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과연 어떤 경쟁력 있는 강사가 또 시각적 언어 전략을 가질 수 있는지 수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미지가 왜 중요한지, 이미지에 대한 중요성, 또 내가 어떻게 좀 시각적 이미지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디랭귀지와 동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까지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과연 강의를 보실 때 어떤 강사의 이미지들을 선호하시나요? 또 강의를 들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자, 이 법칙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첫 인상에서 또 사람의 호감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시각적 요소에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청중분들께서 강사를 보실 때는 첫 인상은 우리 시각적 요소에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강의 시작 전 보이는 모습들, 또 강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어떤 전략을 짤지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은 시각적 요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우리는 청중 앞에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의 영향을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역시 시각적 요소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지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딱 강의 무대에 이제 등단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이미지, 첫 인상을 결정하는 시간은 과연 몇 분, 몇 초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첫 인상 결정 시간은 단 3초입니다. 딱 우리가 그 사람의 눈을 보기 전에도 우리의 첫 인상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떤 이미지를 전달을 해야 될지,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는 어떨지 우리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슬라이드를, 이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시는 과연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그래서 나누실 때 긍정적 이미지와 또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는 긍정적인 이미지,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긍정적인 이미지, 또 내가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느끼는 부정적 이미지인데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과연 이미지를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영상을 켜시고 한번 내가 강의를 진행하는 모습들을 직접 촬영 후에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 과연 나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무엇일지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무엇인지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강의 내용들을 이제 녹화하신 내용들을 내 주위 분들에게 한번 보여주시면서 과연 청중으로 있을 때 어떤 느낌을 내가 전달하는지도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긍정적인 이미지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저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정말 긍정적이고 그리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저의 긍정적 이미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부정적 이미지로는 너무 밝은 이미지도 때때로는 좀 조용한 강의, 좀 무거운 강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부정적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까지도 꼭 파악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의 신뢰감을 이제 전달시키는 시각적 요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시각적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4가지로 오늘 제가 살펴보면 자세, 표정, 옷차림,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이미지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누실 때도 한번 내가 자세가 어떤지, 표정은 어떤지, 옷차림은 어떤지, 과연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로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긍정적인 나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자세는 어떤 자세이신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강의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표정들은 어떤 건지요? 그리고 내가 과연 강의를 갔을 때 어떤 옷차림이 나에게 가장 잘 맞고 또 어떤 옷차림으로 가야지 청중분들이 나의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 더 호감도와 신뢰감을 쌓을 수 있을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바로 태도입니다. 내가 강의를 진행할 때 너무 얼어서 한 공간에만 있진 않은지, 또 내가 너무 돌아다녀서 오히려 강의에 대한 집중도를 깨고 있지 않은지까지 꼭 4가지 요소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집중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강의의 신뢰감을 전달시킬 수 있는 시각적 요소들 4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강의를 전달하는 강사의 시각적 이미지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와 태도 제가 딱 이제 그림도 넣어놨는데요. 일단 당당하고 똑바른 자세를 당연히 취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내가 강의를 들어갔을 때 앞에 있는 강사가 짝다리를 한다든지 호주머니에 우리 손을 넣고 있는다든지 하시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 강의 내용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자꾸 움츠려 있으면 과연 여러분들은 청중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리 내가 강의 내용이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발표하는 내 모습이 당당하지 않거나 또 똑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강의 내용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당당하고 또 똑바른 자세를 취하고 계신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다음은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또 등 뒤로 이렇게 깍지를 끼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우리 생활 속의 습관이 드러날 수는 있지만 항상 강의를 이제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또 항상 이 마인드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청중분들은 나를 보고 있다. 또 나의 이미지가 강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또 등 뒤로 깍지를 끼는 행동은 좀 금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행동을 하실 경우에는 강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넘치셔서 청중분들께서는 이 강사분이 내 앞에 있는 분이 우리를 약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실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등 뒤로 깍지를 끼는 경우는 좀 금지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물건이나 펜을 들고 흔들거나 또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도 습관 중에 하나인데 내가 꼭 펜을 쥐고 아니면 포인터를 쥐고 이제 강의를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흔드신다거나 또는 뭐 물건을 드실 경우 계속해서 이걸 쥐고 계시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행동을 하시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포인트를 들고 계시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손의 위치를 옮기신다든지 또 계속해서 흔드신다든지 또 펜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서 뭐 펜을 돌리신다든지 하실 경우에는 내가 말하는 내용보다 이 내 제스처들 나의 움직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은 꼭 삼가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역시 중복되지만 다시 한번 꼭 손을 넣는 자세들 피해 주시고 또 양팔을 모아 가슴에 얹고 있는 자세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이제
가슴에 얹고 있는 자세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세들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가슴을 모으고 강의를 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강사는 이 강의에 대해서 하기가 싫은가? 열정이 없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자세도 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세만 제가 더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양손을 이렇게 허리에 얹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했을 경우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좀 받으세요? 저는 사실 강의를 많이 이렇게 보는 강사 중 한 명인데 간혹 가다가 이런 자세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강사분께서 우리의 강의 내용은 좀 집중을 안 하시고 그냥 내가 잘났구나, 내가 정말 잘한다 라는 것만 보여주시게 돼서 오히려 강의 흐름이 좀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꼭 취해야 되는 자세, 항상 올바른 자세와 또 강의의 집중도를 깨지지 않는 자세들 꼭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은 표정입니다. 표정을 보셨을 때 제가 딱 제 사진을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제 하시다 보면 표정이 다양한 강사와 또 그렇지 않은 강사분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처음에 강의를 하시다 보면 얼어있기 때문에 웃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내가 강의 표정을 할 때 불편하시다면 내 앞에 있으신 청중분들은 과연 어떻게 느끼실까요? 이 강의에 대해서 만족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강의 내용에 맞는 적재적소의 표정들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소통하는 표정입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 너무 긴장이 되시거나 아니면 조금 에너지가 빠지셔서 우리 앞에 계신 청중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도 그 청중분들을 이해하는 표정이 아니라 그냥 멍을 때리신다든지 아니면 집중을 안 하시는 표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항상 내가 청중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구나 라는 표정들, 눈을 지그시 마주치는 표정들과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소통하는 표정들도 강의에 할 때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표정이니까요. 꼭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부드러운 표정입니다. 물론 부드러운 표정이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표정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내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한번 보시고 이런 표정은 상대방으로 하게끔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나만의 좀 부드러운 표정을 연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습관적으로 내가 미간에 주름을 이렇게 계속 쓰고 있진 않는지, 인상을 쓰고 있진 않는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표정을 짓기 위해서 항상 강의 전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안면 근육을 풀어주시는 것도 좋은 연습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소를 지으실 때도 항상 강의 5분 전, 10분 전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난 습관적으로 나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강사입니다. 부드러운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평소에 항상 습관적으로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다음은 과한 웃음보다는 미소를 지어주시는 게 훨씬 더 우리 앞에 있는 청중분들에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겠죠. 오히려 연습을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을 보시면 정말 과도하게 웃으시는 경우 또는 강의 흐름에 맞지 않는 웃음을 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강의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이 내용에서는 내가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어줘야겠다. 특히 미소를 지을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저는 도입 부분에서 미소를 좀 많이 지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도입 부분에서 여러분들 소개를 하실 때 또 강의에 대해서 내가 간략하게 전개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편안한 미소로 또 부드러운 표정으로 여러분들 소개를 하시고 또 강의 소개를 하신다면 훨씬 더 우리 앞에 계신 청중분들의 마음도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오늘 딱 이 강의를 마치시고 나서는 긴 강의가 아니더라도 정말 짧은 강의 5분 정도
아니면 이것도 어렵다 싶으시면 1분 정도 내가 강사 자기소개를 해보시면서 과연 나는 소통하는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강사인지, 또 부드러운 표정이 과연 나에게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나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지까지도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은 이제 헤어스타일인데요. 참 헤어스타일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청중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염색을 과도하게 한 강사님들, 또는 너무 머리가 지저분한 강사님들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물론 강의 주제에 맞게 염색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머리 스타일이 정말 헤어스타일이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강의에서는 단정한 이미지의 헤어스타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너무 길지 않고 또 너무 밝은 염색이나 또 너무 곱슬거리는 이제 웨이브를 하실 경우에는 조금은 강의의 내용보다 헤어스타일에 집중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셨을 때 딱 단정한 느낌을 들 수 있도록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시는 것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을 촬영하셨을 때 과연 나에게 잘 맞는 헤어스타일이 무엇인지 또 확인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이미지를 만드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밝은 염색이나 웨이브는 피해 주시고요. 또 올림머리나 묶은 머리로 단정하게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의 내용에 맞게, 또 내 앞에 계신 청중분들에 맞게 좀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항상 단정하고 또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자 강사님들도 역시 헤어스타일 굉장히 중요하시죠. 헤어는요, 앞머리가 이마와 귀를 가리지 않도록 좀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은 뒷머리는 셔츠에 깃이 닿지 않도록 깔끔한 인상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들 꼭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은 메이크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촬영을 통해서 또는 나의 이미지 전략을 쌓으실 때 과연 나는 어떤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는지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껍지 않게 피부 톤에 맞는 피부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내가 너무 하얀 편이 아닌데 과도하게 하얗게 메이크업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앞에 계신 청중분들께서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나의 피부 톤에 맞는 피부 표현들 꼭 화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사실 강의 초반에 이제 너무 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눈화장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계신데요. 눈화장을 많이 하고 계실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조명이 있으신 강의 무대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화장을 과도하게 하고 가면 좀 눈이 내가 더 피로해져서 강의 내용에 집중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이미지를 만드시기 전에 좀 편안하게 강의를 하시기 위해서는 너무 스모키나 반짝임이 많은 화장은 피해 주시고, 눈 메이크업에서는 과도하지 않게 항상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컬러감이 있는 색상의 립인데요.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아마 거울을 보시면서 아마 많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게 될 텐데, 한번 보시면서 립을 지운 내 모습과 또 립을 한 내 모습을 체크를 해보시면 생기가 있어 보이고 또 생기가 없어 보이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컬러감에 있는 색상의 립과 또 내 피부톤에 맞는 피부 표현들, 또 너무 과하지 않는 눈화장들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을 잘 하는 강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의를 가기 전에는 과연 나에게 맞는 메이크업이 무엇인지 레슨을 받거나 아니면 요즘 많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미리 시연을 하시고 과연 내가 강의에서 이런 이미지를 좀 보여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성을 해놓지 않았지만 역시 간단하게 좀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스킨케어나 또 평소에 좀 피부톤을 정돈시킬 수 있는 선크림 겸 비비크림을 바르시고 가는 것도 남자 강사분들의 좀 깔끔한 이미지를 만드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청색이나 회색의 수트를 입으시면 조금 더 밝은 이미지를 나타내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화이트, 연핑크, 또 연블루의 셔츠를 많이 선택하셔서 의상을 고르시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팁을 좀 드리고 싶으신데 수트보다 항상 타이는 한층 더 밝은 색상을 선택하시면 뚜렷한 색상을 선택하시면 이미지 각성 효과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스트라이프의 패턴도 넥타이에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는 수트 색상들을 골라주시고 한번 수트 같은 경우는 입어보시고 내가 활동을 하기에 또 동선 움직임에 불편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가실 때는 요즘 정장들이 조금 타이트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바지 밑단이 내가 너무 올라가 있진 않은지까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타이트할 경우에는 내가 한 치수나 조금 더 넉넉하게 수트를 입으셔서 팔의 움직임이라든지 다리의 움직임에 불편이 없게 또 내 앞에 계신 청중분들이 나를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도록 깔끔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수트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은 복장인데요. 이제 여성 강사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 사진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복장은 사실 너무 다양하지만 본인에게 알맞은 또 내 체형에게 알맞은 복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흰색 원피스에 이렇게 화이트 톤 원피스에 핑크색 자켓을 입는다든지 또 반대로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핑크 색깔 톤의 원피스에 또 하얀색 이렇게 자켓을 입는다든지 코디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이미지 또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의상 선택을 하실 때도 내가 과연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정장 느낌의 단정한 투피스 또는 치마 바지를 따로 입으셔도 되는데 이때 블라우스를 입으실 경우에는 그 전에 혹시 구김이 있진 않는지 조금 지저분해 보이진 않는지 또 속옷이 비치진 않는지 꼭 확인을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또 과도하게 짧은 치마나 또 블라우스가 속옷이 너무 비칠 경우에는 앞에 계신 청중분들이 부담스러움을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꼭 의상은 한번 입어보시고 또 조명을 비췄을 때 또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너무 짧진 않은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디테일이나 노출이 너무 많지 않은 원피스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노출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중분들이 앞에 계신데 내가 봤을 때는 길이도 괜찮지만 과연 청중분들 위치에서 봤을 때 노출이 너무 많은 원피스를 입게 되시면 강의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꼭 노출 여부 확인해 주시고 디테일에 간혹 가다가 너무 많은 원피스를 입게 되면 강의에 대한 흐름이 조금 깨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테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반짝반짝 거린다든지 아니면 원피스 이렇게 내가 움직일 때마다 원피스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하면 강의의 흐름이나 집중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우리 여자 강사분의 복장은 좀 깔끔한 느낌의 원피스에 자켓 또는 정장 투피스를 입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맞게
또 나의 이미지를 보완할 수 있는, 또 나의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의상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초반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실 때는 한두 벌 정도는 좀 구비를 해 두시고, 아니면 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의상을 대여해주는 샵들도 굉장히 많으니 가셔서 한번 나에게 어울리는 의상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이미지 전략의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신 후에는 촬영을 좀 해보면서 나의 과연 긍정적인 이미지,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좀 바꾸기 위해서는 나의 시각적 이미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헤어스타일과 또 복장, 또 나의 표정들, 메이크업을 통해서 꼭 수정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